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함지율 석사과정입니다. 오늘은 제로샷 어너멀리 디텍션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목차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어너멀리 디텍션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탐지는 정상 분포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벗어나는 데이터 포인트를 식별하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이상 탐지는 산업 현장에서 결함 제품의 조기 발견을 통한 비용 절감과 품질 보증이 필수적이고,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과정에서 이상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전 이상 탐지는 out of distribution을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 산업에서는 제품군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원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은 적용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의하기 어려운 결함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화 성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원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과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샷 AD의 등장 배경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VLM에서 대표적인 방법은 클립으로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페어 기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인트 인베딩 스페이스를 사전 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를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그 페어가 아닌 것을 네거티브 샘플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립은 제로샷 AD의 백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립은 클래스 세맨틱에 집중하여 정상과 이상 탐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프롬프트 러닝 방법론이 활용되었습니다.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러너블 토큰 개념을 제안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자동화와 확장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로샷 AD의 연구로 확장되어 정상과 이상을 의미하는 의미론적 텍스트 프롬프트를 학습하여 이상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립과 함께 프롬프트 러닝의 연구의 등장으로 제로샷 AD의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으로 프롬프트 러닝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CBPR 2025에 발표된 Bayesian Prompt Flow Learning for Zero-Shot Anomaly Detection의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페이퍼와 코드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데피니션으로는 오른쪽에 피겨 1의 A, 텍스처럴 프롬프트는 컨텍스트 워드와 스테이트 워드 그리고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앙상블 방식은 윈클립, 에이프리겐, 클립 AD 논문에서 활용한 방식으로 다양한 컨텍스트 워드와 스테이트 단어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결국에 컨텍스트와 스테이트 워드의 단어 수가 제한적이고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는 수작업 설계라는 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어노멀리 클립과 에이다 클립에서 활용한 방식으로 러너블 벡터로 컨텍스트 워드를 대체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굉장히 과하게 단순화된 디자인이다 라는 점에서 복잡한 이상의 의미론적인 것을 포착하는 데 어렵다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프롬프트 스페이스가 잘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언싱 카테고리의 일반화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컨텍스트와 스테이트의 텍스트 스페이스 레귤러라이즈를 제안하고, 두 번째로는 샘플링을 통해서 프롬프트 스페이스의 표현력을 향상하겠다는 점입니다. 프레임워크를 보면 해당 컨트리뷰션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점은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프롬프트의 스페이스를 학습 가능한 확률 분포로 모델링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투클래스 프롬프트 뱅크스는 비계의 서로 다른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앙상블을 저장할 수 있고 또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텍스트 인코더 통과한 뒤에 오소고널리티 로스를 통해서 직교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플로우 모듈로 텍스트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규제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 스페시픽 디스트리뷰션과 두 번째는 이미지 어그노스틱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입력 이미지에 따라서 동적으로 적응하는 프롬프트 확률 분포와 또한 이미지에 무관하게 또는 정상과 이상이라는 스테이트에 좀 더 집중을 한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세 번째는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텍스트 스페이스의 커버리지를 위해서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Residual Cross Modal Attention RCA 모듈로 다이나믹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특징을 정렬하는 크로스 어텐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클래스 프롬프트 뱅크를 살펴보면 컨텍스트와 스테이트 텍스트 프롬프트를 분리하여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이상의 상태의 스테이트를 담고 컨텍스트는 동일한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의 디스트리뷰셔널라이제이션은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입력 이미지와 픽셀 레벨의 GT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널한 라이클리후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VA의 논문에 따라서 posterior probability를 근사하는 방식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probability의 variable 간에 mutually independent라는 가정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VA의 엘보 방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이 됩니다. 증명은 사건 어떤 input 데이터 D의 log probability는 total probability low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식에 1을 곱해주게 되고 해당 이 파란 부분이 expectation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으로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Jensen's inequality로 볼록 함수의 경우에는 x의 기대값의 y값이 x, y값의 기대값보다는 크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 플로우 모듈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커플링 레이어로 도출된 식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설명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커플링 레이어 논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식은 양변의 음수를 취하여 최소화 문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식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식에서 위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식을 대입하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되고 파란색 박스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가정으로 이미지 스페시픽과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 스페시픽 분포는 이미지 스페시픽 하기 때문에 이미지 X로부터의 분포를 추출하게 되고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은 이미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free learnable 벡터를 활용해서 노멀과 어노멀리에 대한 분포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를 프롬프트로 보면 각각 학습 가능한 벡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샘플링과 퓨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페시픽은 컨텍스트 워드 2에 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 IAD는 스테이트 워드의 초록색 박스에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idual Cross Modal Attention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query 그리고 이미지가 키밸류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정렬된 프롬프트를 반환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에서 코드의 로스 펑션을 확인해 보면 야코비안 행렬은 학습하지 않고 최적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와의 KL 다이버전스로 근사시키고 이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의 가능도를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스와 포컬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오소고날 로스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터프라이즈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의 가능도를 최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텀은 Reconstruction Error로 원 프롬프트의 likelihood를 재복원하여서 프롬프트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인더스트리얼 메디컬 도메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모델로는 윈클립과 에이프리겐, 클립 AD, 어노멀리 클립, 그리고 에이다 클립이 있고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MVTech AD, 그리고 이제 음식의 패키징에서의 미세한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비자 데이터셋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합성 데이터셋을 포함한 여러 인더스트리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CT 데이터가 있고 밑에는 이제 엔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변 데이터셋이 실험에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적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 PFL이 가장 좋은 세그멘테이션을 보였고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 에포그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 결과 학습 에포그에 따라 수렴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코드를 확인해 보니 스테이지를 나눠서 수렴하게 되면 매핑하는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즉 이런 프롬프트의 확률 분포만 매핑시키도록 특정 파라미터를 셀렉션해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방법들과 아이덴티컬 하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뭐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그룹이 나뉘어 있고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들이 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스페시픽과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의 효과에 따른 프롬프트 분석 실험 결과입니다. 컨텍스트와 스테이트 워드에 따라서 ISD와 IAD로 나누었는데 이 페어의 순서가 꼭 ISD 다음 그리고 IAD로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IAD와 IAD, ISD의 ISD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으로 실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ISD와 IAD가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저자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모듈과 프롬프트 디자인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한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본 저자가 제안하는 것들을 모두 활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샘플링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은 향상하지만 결국에 타임 코스트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 대비 타임 코스트가 커지는 것을 타협해서 전체 샘플링 사이즈 10개일 때를 10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앙상블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보였는데 결국에 하나의 대표 샘플링된 프롬프트들 중에서 프로토타입 텍스트 임베딩 하나를 만들고 그걸로 어노멀리를 판단하는 것과 전체 10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미지를 모두 판단한 뒤에 그 결과를 통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법 모두 이미지 앙상블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미지 앙상블을 채택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저의 견해로는 그 포인트는 명확한 문제를 정의하였고 프롬프트 설계가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되어서 가정이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와 스테이트의 텍스트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 효과를 증명하였고 그리고 샘플링을 통한 프롬프트 스페이스 커버리지 향상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bad poin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어그노스틱 디스트리뷰션의 모호성이 있는데 결국에 랜덤 파라미터에서 분포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한 관점과 또는 이를 곧바로 러너블 벡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RCA 모듈과 학습 수렴성 코드 설명에 대한 부족 등이 좀 있었고 피처 워크로는 프롬프트를 분포로 정의하고 샘플링한 효과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상 탐지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모델링 하는데 효과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스페시픽 디스트리뷰션 제거 시에 성능 하락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의 컨텍스트 모델링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멀티모달 LLM을 활용한 제로샷 AD 방법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Toward Zero-Shot Anomaly Detection and Reasoning with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의 논문을 제목으로 올해 CVPR 2025 하이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또한 페이퍼와 코드가 직접 오픈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Problem Definition입니다. 기존의 제로샷 AD는 결국 리즈닝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MLLM의 한계로는 GPT-4o도 어노멀리 디텍션과 리즈닝을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여 어노멀리 디텍션과 리즈닝을 위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제조 또는 어노멀리에 특화된 LLM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Problem Definition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Instruction Tuning Dataset과 Evaluation Benchmark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바 원비전 기반의 First Specialist Visual Assistance를 제안하였습니다. 라바 원비전은 비전 인코더와 프로젝터 그리고 LLM으로 구성이 되어서 입력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Anyres를 기법을 활용해서 좀 더 하이 레졸루션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여점을 크게 아키텍처를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라바 원비전입니다. 라바 원비전은 비전 인코더와 프로젝터, LL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Anyres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Look Twice Feature Matching, LTFM이라고 해서 전체 이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각 패치별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즉 이 부분이 어떤 휴먼 작업자가 실제 이상 탐지를 할 때 먼저 크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크게 보고 나서 결함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그 관점에서 제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 토큰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비전 토큰을 셀렉팅하고 그 비전 토큰을 emphasizing, 즉 줌인을 해서 LLM에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고 향후 장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ok Twice 피처 매칭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비주얼 인스펙션 과정에서 두 번 보기 아이디어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텝 1과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의심스러운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찾게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어노멀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컨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력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Anyres를 적용해서 Resize 이미지 I0와 Splitted 이미지 IJ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역 객체 정보 추출은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어 1, 2, 3, 4들 모두 통과하고 난 최종적으로 추출된 객체 정보가 Resize 이미지에 대한 정보이고 해당 정보가 전체 전역 객체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추출되는 해당 피처들이 국소 정보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텝 1에서 먼저 해당 객체에 대한 전역 정보를 추출하였으니 두 번째는 해당 전역 객체 정보 추출된 정보에서 포지티브 임베딩과 네거티브 임베딩, 즉 클래스 인식 이상 패턴을 생성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전역 객체 이미지에 컨캣을 해서 MLP를 통과하고 그 통과한 비전 토큰을 위에는 포지티브,
밑에는 네거티브 토큰을 추출하게 됩니다. 해당 토큰을 이제 국소 정보에 각각의 패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부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포지티브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 대한 영역을 탐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노멀리를 포지티브로 보고 실제 어노멀리가 아닌 부분을 네거티브로 본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서스피셔스한 부분을 추출한다 라고 하는 게 루트와이즈 피처 매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주얼 토큰 셀렉터 부분인데 결국에 LLM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주얼 토큰을 셀렉션하고 그 토큰을 emphasizing, 즉 줌인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스텝 1은 의심 토큰 강조 및 풀링 부분인데 이전에 추출했던 significant map MJ를 전열 객체 특징의 필터링 역할로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는 Qformer 기반의 토큰 집계인데 이후에 Qformer를 통해서 이미지 특징을 emphasizing 하고 강조된 의심 토큰 기반으로 원본 토큰 간의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퍼런스와 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은 가중치의 이상 정도를 다시 반영해서 이상 정보를 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션 프롬프트로 with advertise suspicious feature라고 해서 이 형용사 부분을 highly와 moderate, slightly 토큰을 결정해서 여기 삽입하게 됩니다. 이 형용사를 정의하는 기준은 스코어 i에 따라서 사전에 학습된 slow와 shigh 값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셋과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Anomaly Instruct 128K를 생성해서 제공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는 A capsule with poke on surface 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Anomaly 마스크를 씌운 이미지를 통해서 GPT-4o로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isa DNR 같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공했는데 리즈닝 퍼포먼스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아서 로우 레벨 리즈닝과 하이 레벨 리즈닝을 보았습니다. 이 로우 레벨 리즈닝을 본 이유는 결국에 LLM 클래시피케이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 레벨 리즈닝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NR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과 리즈닝이고 디텍션이 로우 레벨 리즈닝 그리고 리즈닝이 하이 레벨 리즈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파트입니다. 먼저 트레이닝과 이밸루에이션에서 트레이닝의 스테이지 1은 일반적인 제로샷 AD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LTFM 그리고 VT 셀렉터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는 Anomaly Instruct 125K로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풀 모델로 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MVTech과 비자 그리고 BTAD와 MPDD 그리고 메디컬 어노멀리스도 잘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과 리즈닝은 결국 더 큰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이상 탐지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추론 능력은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다라는 관찰이 있었고 대부분의 MLLM은 정밀도에 비해서 재현율이 훨씬 낮은데 이는 시각적 이상에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T-4o는 오픈소스 모델들보다 더 강력한 추론 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GPT-4o와 라바 1비전 그리고 본 저자가 제안했던 모델에 대한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저가 쿼리를 줬을 때 실제로 본 저자가 제안했던 모델이 가장 정확한 답변, 리즈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제 3D와 메디컬 example에도 익스텐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